주니어 고릴라 영문법 레벨 3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문장의 종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그리고 공부했을 단원입니다. 자, 문장의 종류, 즉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는 1부터 5까지, 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요. 이 문장의 형식을 왜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그 배워야 하는 것부터 간략하게 예문과 함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예문을 같이 보실게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되는데 똑같이 turn이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I turn my back. 나는 나의 등을 돌다. 즉 여기선 돌리다가 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나는 나의 등을 돌렸다. 즉 등 돌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돌리다라는 뜻 그대로 turn에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실게요. My face turns red. 나의 얼굴은 빨갛게 돌렸다. 빨간색으로 돌렸다. 자, red로 돌렸다라는 거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요. turn이라는 동사는 2형식일 때 그리고 3형식일 때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식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turn은 빨갛게 되다라는 뜻으로 무엇이 되다라는 이 형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turn이라는 동사의 뜻을 다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turn이라는 걸요. 또는 지문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장을 해석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단어들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의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측해보는 겁니다. My face가 red라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my face가 red다라는 뜻 이렇게만 해도 입력이 되지 않으시나요? I, my back. 내가 나의 등을 약간 뭔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나의 얼굴이 red가 되었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왜냐면 my face가 red고 red가 my face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 있는 게요. 사실 이 동사를 모르더라도 문장의 형식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해지시거든요. 지금은 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잘 배우고 나시면 모르는 문장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떤 문장의 구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르는 단어도 스킵하고 좀 잘 한번 해석을 추측으로서라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를 말합니다.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건 이때 첫 번째 주어라는 것.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이 동사라는 건 우리가 앞서 단어의 종류를 배울 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인공이 이 동사에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1형식입니다. 주인공의 주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1형식이죠.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어라는 의미는 보충 설명어를 뜻합니다. 보충 설명 말이라고 해줄게요.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뜻인데 무언가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걸까요? 바로 동사는 동작이니까 이 문장의 주인공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겠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이게 2형식이에요. 문장의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어 하면 우리가 목적, 즉 해석을 주로 할 때 무엇뭐을, 무엇뭐를 이라고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하고 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 목적어가 오는 문장이에요. 이걸 3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건요. 바로 2형식과 3형식이에요. 왜냐하면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2형식과 3형식은 주어 동사에다가 플러스로 하나가 더 붙는 게 공통적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2형식도 그러하고 3형식도 그러하다 보니까 2형식과 3형식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요거를 좀 이따 선생님이 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바로 4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는 건데요. 주로 여기에는 무언가를 주는 행동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거거든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주다 할 때 그 에게를 의미하고 직접 목적어는 그 주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 물건, 주로 물건이 나오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4형식. 자, 그럼 5형식은요. 왠지 5개니까 5형식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5형식은 4형식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4형식이 비슷하게 생긴 게 5형식입니다. 목적어는 무엇을 이렇게 약간 여기서 나왔던 그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가 그럼 무엇이냐면 사실 보어도 여기에서 설명받았었죠? 보충 설명 말입니다. 근데 목자가 붙어있는 이유는 아까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데 목자가 붙어있으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목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전반적으로 1형식부터 5형식의 형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렇게 3개로 공통적으로 이어져 있는 2형식과 3형식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4형식과 5형식 역시 똑같이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 직목, 목적, 목적격, 보어 얘네들을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2형식과 3형식은요. 바로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자,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해놨는데요. 자, 주어, 동사, 보어의 이 보어는 바로 누구를 보충 설명해준다고 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고 했죠? 즉, 이 주어와 보어는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적어라는 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요거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am a student. 자, 그렇다면 나는 학생, a student 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장에서 이 둘은 같은 사람이겠죠? I가 a student고 a student가 I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보충 설명말, 즉 보어겠죠? 자, 보어는 몇 형식이에요? 2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like가 들어가 볼게요. I like the student. 나는 그 학생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 학생을, 자, 요렇게 써야 하는데, 요 I와 the student, 사실 단어 자체의 차이는 크지 않죠. I와 student를 활용했지만, 동사가 바뀜으로써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학생을 좋아해요. 이렇게요. 나는 그 학생이고, 그 학생이 나. 자, 요렇게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 학생을 좋아한다는 거는 나랑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면 안 되니까요. 자,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the student. 그 학생은 like의 대상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그 감정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학생을 하고 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문장은 몇 형식인 거예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2형식과 3형식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캐치하셨을 거예요. 바로 2형식과 3형식으로 나누는 건 주어와 뒤에 오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던 동사입니다. 동사가 바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였답니다. 자, 그러면 4형식과 5형식도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4형식과 5형식 역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죠? 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주어 동사가 있고 나서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 아니면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 요거 역시요 2개의 관계를 따져주십니다. 2형식, 3형식과는 차이점이 얘네는 3개짜리고 얘는 4개짜리고 주어와의 관계를 찾고 목적어끼리의 또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찾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형식이 단적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는데요. 요거 예문 여기서 볼게요. I give him a house. 나는 그에게 집을 주었다 라는 뜻이에요. I, 내가 give, 주다. 뭐를 줬어요? 집을 주었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그에게 주었습니다. I, 나라는 주인공은 그에게 집을. 자, 밑에 거는요. I make him happy. 나는 만들었어요. him, 그가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5형식인데요. 2개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가 집이고 집이 그일 수는 없겠죠. 둘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집은 집이고 그는 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그에게 집을 줄 수 있었던 거죠. 둘은 다른 개체이니까. 반면에 5형식은요. 나는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냐면 그를 해피하도록 만들었어요. 즉 힘이 해피하고 해피한 게 힘이에요. 그가 행복하고요. 행복한 건 이 문장에서 바로 그입니다. I는 행복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make와 힘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4형식과 5형식의 차이입니다. 둘이 다른 사람이면 4형식, 둘이 같은 사람이면 5형식. 이렇게 되는 게 바로 4형식과 5형식이 되는 것이죠. 예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I go. 뭔가 허전한 것 같지만요. 내가 간다.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1형식입니다. I go. 내가 간다. 그 다음에 my face turns red. 자, 요거 우리 아까 첫 시작하면서 했던 거니까요. 요거 2개를 지금 보도록 할 거예요. 나의 얼굴은 turns red. 빨개졌대요. turns red. 그러면 내 얼굴이 red한 상태고 red한 게 내 얼굴이니까 둘은 같은 개체겠죠. 둘은 같아요. 둘이 같으니까 몇 형식인 거예요? 2형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터는 무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얼굴은 빨간색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I와 my back, 나의 등이라는 뜻인데 등을 돌리다라고 우리가 아까 해석을 했었죠. 나는, I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나의 신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의 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같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등만으로 이루어진 분들은 없겠죠. I, my back, I는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my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나의 등에서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백이에요. 그게 나의 소유물일 뿐이지 백이 더 중요합니다. 등. 나는 등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다릅니다. 2형식과 3형식. 다시 한번 우리 시작했던 문장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공통적으로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를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와 동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아마 분명 드실 거예요.
우리가 2강에서 문장의 종류를 배우기에 앞섰던 2강에서 단어의 종류를 배웠을 때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배웠었는데 동사는 보이는데 갑자기 주어, 보어, 목적어가 왜 나왔을까? 그러면 주어, 보어, 목적어 역시 단어의 종류일까? 굉장히 헷갈리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즉 단어의 종류는 여전히 4가지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단어의 종류는 즉 단어 품사. 품사는 우리가 4가지로 고릴라 시리즈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단어가 가지는 역할이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 대위를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유시진 대위는 유시진이라는 사람이지만요, 여러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모현 선생님의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고 또 유시진 대위 부모님의 아들의 역할도 하겠죠. 또 손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위라는 직함을 가진 그 위치, 즉 그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알파팀 팀장이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겠죠. 아마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더 나열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단어 역시요.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주어, 보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어떤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역할을 가집니다. 자, 명사의 경우에는요.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어의 역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충 설명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작을 나타내는 그 동사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동사는 독보적입니다. 동사는 동사의 역할만 하고 있죠. 형용사는 보어의 역할도 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pretty, handsome 이런 것과 같은 명사수식 많이 사용하는 그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사의 경우는요. 명사 빼고 수식이라고 했는데 자, 분명 단어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문장을 구성하는 건 맞지만 부사는요. 사실 필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는 다 보이지만 부사는 안 보일 거예요. 그 얘기는 부사는 제거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는 나타났을 때 괄호를 쳐줌으로써 우리가 문장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부사는 왜 쓰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자, 어디에 껴도 상관은 없지만요. 지금은 한번 일형식의 문장에다가 넣어볼게요. I go, 나는 가다 라는 뜻이었는데 어디에 가는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꾸며주는 부사겠죠. 어디에 가냐면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해서 I go to school 이라고 적어보았어요. to school은 부사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로 취급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시 부사로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닌 부사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을 공부했지만 오형식을 특히 한번 꼼꼼히 하나씩 좀 뜯어볼 거예요. 그럼 오형식 공부로 넘어가 볼게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를 조금 파악해보고 갈게요. 동사는 크게 나누자면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조동사를 추가해서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워낙에 동사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동사들을 규칙, 즉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감각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또 여기에 쓰여있지 않지만 수요동사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모두 일반 동사에 속한다는 거죠. 일반 동사에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지만 특히 꼭 지켜져야 하는 규칙 중에 하나는 바로 한 문장 안의 동사가 한 개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자, 이 규칙이 오형식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걸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성된 게 바로 우리 문장 형식 중에 오형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우리가 동사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동사가 여기 그냥 나와버리게 되면 요 동사와 요 동사가 부딪혀버리는, 충돌해버리는 그런 규칙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자,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적용되는 규칙이 바로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라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자,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결정짓는지가 오늘 지금 배우셔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문장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I let her clean her room. 여기에서요, I let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바로 let이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let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I let her이니까 나는 그녀에게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녀에게 뭘 시키냐면 바로 clean her room, 그녀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시킵니다. 이런 뜻인데 clean은 청소하다라는 사실 동사에서 온 단어이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둘 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동사 let이 두 번째 동사 clean의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자, 이 경우 let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결정짓냐하면 바로 동사 원형입니다. 바로 have, make, let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즉 시키다라는 뜻에서 온 사역이라는 의미를 써서 사역동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동사 let, have, make가 나왔을 때 여기 동사 원형을 와줘야 한다. 우리 특히 make랑 have는 가지다나 만들다 같은 다른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니고요. 지금과 같이 오형식으로 시키다라는 뜻일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she heard, 그녀는 들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바로 듣다라는 hear에서 온 heard입니다. him crying, 그가 우는 걸 들었대요. 여기에 나온 him이 cry 하고 있는 중입니다. cry 하고 있는 이 동사의 행동은 목적어인 him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cry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crying, ing가 붙여져 있죠. 자,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동명사 ing로 결정이 된 건 첫 번째 동사가 heard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ing, 동명사로 결정짓는 경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feel, watch, see, look at, listen to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여기 나온 것들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ing뿐만이 아니라 동사 원형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cry를 써도 맞다는 거죠. 하지만 to cry는 땡,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He expects me to buy a car. 그는 기대합니다. me, 나를, 즉 내가 to buy a car, 차를 사는 거를 기대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원래 이제 동사는 buy겠죠. 사다라는 buy,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expect, 동사가 두 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expect의 경우에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사가 두 개이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바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그냥 by 동사 원형이 나와서도 안 되고 bying하고 ing 형태로 나와서도 안 되고요. to 플러스 by가 와야 어법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이 오든, 즉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면 우리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동사, 요 세 개의 경우에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 목적어와 그 목적어가 보충 설명해주는 이 목적보어 두 개의 관계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이 문장은요, 우리는 원합니다. 그 고양이가 clean, 깨끗해지는 걸 원해요. 그 고양이를 원하는데 그 고양이의 상태가 cleaned한 거죠.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그 고양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clean이 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고양이가요,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에 물을 틀고 막 이렇게 샤워를 하진 않겠죠? 그쵸? 막 몸을 씻진 않잖아요, 고양이가 스스로. 즉, 사람에 의해서 씻김을 당하는 것이죠. 깨끗해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과거 분사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ned의 형태가 오게 된 거예요. 요렇게 두 개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경우, 즉 당하는 관계일 경우에는 cleaned처럼 pp의 형태, 즉 과거분사의 형태로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바로 어떤 게 있냐면 준사역동사 help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준사역동사에서 사역동사는 아까 시키다라는 뜻이었는데 준이라는 건요, 거기에 준한다는 거예요. 100% 사역동사에 낄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준해요. 왜 준하냐면 바로 이 help가 오게 될 경우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사역동사의 규칙을 똑같이 갖습니다. 하지만 준자라는 의미가 준 안에 껴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역동사가 아닌 경우는 투부정사를 붙여주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해당하게 됩니다. 같이 그 사이에 껴있는 경우니까 사역동사도 아니고 그냥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 동사도 아니고 그 사이에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도 준자를 붙여서 준사역동사,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준사역동사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여기의 형태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이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 즉, 요 앞에 첫 번째 동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너무나 안성맞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번 시험 때마다 시험 전에 꼭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겠습니다.